혈액학 분야의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임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까다로운 문제, 바로 ITP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ITP 관리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개념인데요. 바로 기저질환으로서의 선천성 면역 오류, 즉 IAI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 꼭 만나시죠? 여러 치료를 시도해봐도 좀처럼 반응이 없는 불응성 ITP 환자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세요? 정말 기저 원인이 없는 걸까?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불응성 ITP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짚어보고요. 그리고 마치 탐정처럼 숨겨진 단서, IAI의 임상적 특징들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정확히 진단하는지, 그리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밀표적 치료는 무엇인지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치료 후의 새로운 지평까지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임상 추리극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불응성 ITP, 패러다임의 전환.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환자들을 그냥 원인 불명의 1차성 ITP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을,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겁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한번 보세요. 일단 1차성 ITP라고 간주하고 좀 넓은 범위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다 보니 어땠나요? 잦은 재발, 그리고 치료 불응. 이게 우리가 겪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혹시 2차성 아닐까라는 의심에서 출발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동원해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만 정확히 공격하는 정밀 표적 치료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자, 그럼 그 숨겨진 범인, 즉 선천성 면역 오류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우리 임상 현장에서 포착할 수 있는 단서들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IAI가 숨어있는 ITP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의 ITP보다 경과가 훨씬 심각하고 만성적이죠. 그리고 여러 치료를 써봐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재발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ITP가 IAI의 유일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다른 아무런 증상 없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불응성 ITP 환자 뒤에는 IAI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숫자, 바로 3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IAI 환자 10명 중 3명 정도는 ITP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자가면역 혈고감소증이나 반복되는 감염 같은 문제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소판 수치만 볼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그림, 이 큰 그림을 봐야만 숨어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병태 생리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유전적 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DS나 CTLA4 반수체 결핍 같은 특정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의 면역을 조절하는 T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마구 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제볼록의 T세포들이 결국 우리 몸의 혈소판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하면서 이 지독한 ITP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주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인 거죠. 자, 이렇게 단서들을 모았으니 이제 범인을 특정해야겠죠. 이 숨겨진 IEI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진단해낼 수 있을까요? 그 정밀 진단으로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단 과정은 크게 4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무엇보다도 관점의 전환입니다.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를 그냥 불응성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혹시 2차성 원인이? 라는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면역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서 의심이 되면 더 깊이 들어가서 유전자 검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학 전문가와 협진해서 기능 검사 등을 통해 최종 확진을 내리는 이 흐름입니다. 그럼 어떤 검사들이 핵심일까요? 기본적으로 면역 글로벌린 수치를 보고 T, B, NK 세포 같은 림프구 아형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인 유전자를 찾아내기 위해 WES, 즉 전장 엑솜 염기 서열 분석 같은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별표 5개짜리 임상 팁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 즉
특히 림프구 분석 같은 것들은 반드시 리투크시맙이나 IVIG 투여 전에 하셔야 합니다. 치료 후에 하면 결과가 왜곡돼서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 임상 추리극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범인을 잡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죠. 정확한 진단이 어떻게 치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지, 바로 그 표적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2차성 ITP 관리의 핵심 전략은 기저질환 자체를 인식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수입니다. 더 이상 혈소판 수치에만 매달리는 그런 증상 조절이 아니라는 거죠. 병의 가장 깊은 뿌리, 그 기저질환을 직접 공략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밀의학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ITP니까 스테로이드 이런 식이 아니죠. 만약 유전자 검사에서 ALPS가 나왔다, 그럼 시롤리무스를 씁니다. CTLA4 결핍이 확인되면 아바타셉스를 쓰고요. 또 APDS, 즉 PIK3CD 유전자 변이가 원인이라면 레니올리십 같은 PI3K 억제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 유전자에 따라 치료제가 딱딱 정해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런만이 아닙니다. 실제 임상 사례를 한번 보시죠. 온갖 치료에도 반응이 없던 한 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막막했겠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PIK3CD 변이, 즉 APDS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인 레니올리십을 투여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혈소판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됐고 지긋지긋하던 출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환자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것이 바로 정밀 진단과 표적 치료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표적 치료의 개념이 우리 혈액학 분야 전체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미래의 지평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약물 재창출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뚜렷한 IEI 원인 유전자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환자의 면역 상태를 보니 특정 IEI 환자들과 유사한 면역 경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IEI 치료에 쓰는 표적 약물, 예를 들어 MTR 억제제나 JAK 억제제 같은 것들을 이 환자에게도 한번 써보는 거죠. 이게 바로 약물 재창출입니다. 네, 바로 이 약물 재창출이 앞으로 불응성 ITP 치료에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 유전자 질환이라는 경계를 넘어서서 더 넓은 환자군에게 이 정밀 치료의 혜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III 표적 약물들이 과연 언젠가는 일반적인 불응성 ITP 환자들의 미래 치료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건 앞으로 우리 혈액학자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정말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